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인사행정입니다. 일은 인사행정의 의의인데 여기서 나오는 건 주로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는 거예요. 인사행정과 인사관리가 뭐가 다른가 같은가, 그다음 인사행정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가, 채용, 그다음에 능력발전, 사기가 있다. 그다음 공직분류에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기본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기출은 없네요. 두 번째가 직업공무원제입니다. 자, 그전까지는 신분제가 지배했어요. 호족 연합 지배였잖아. 근데 절대왕이 들어오면서 이 절대왕 중심으로 지배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 절대왕은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관리를 채용해서 지배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직업공무원제야. 이제 물론 신분제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분제 전통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뭐 4대 계급제로 만들어서 신분에 따라 뭐 서열 정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능력에 따른 공직 전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공무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이런 걸 도입하자는 게 이제 인사행정의 이제 개혁이었죠. 근데 이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문제가 있어. 신분이 보장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개혁하기 위한 개혁 논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 직업공무원제를 개혁하자는 논리가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가 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걸 위한 개혁이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이제 공부해야 될 겁니다. 자, 이 직업공무원은 첫 직업이자 마지막 직업이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경험시킨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서 올려줘야 되겠죠. 그럼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있고 능력에 이긴 사람이잖아, 경쟁에서. 이 사람이 많은 권한 가지고 이 사람이 지시한 대로 밑에 친구들은 따르는 게 맞겠죠. 전통적인 관료제 원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됐지? 또 이 직업공무원들은 연공 서열에 따라 이미 능력이 증명된 거기 때문에 보수가 직무급이 아니라 연공 서열에 따라 들어옵니다. 연공급이나 근속급이겠죠. 됐지? 그 다음에 생활급 같은 것들. 그래서 1번 틀렸죠. 직무급 중심이 아니라 근속급이나 연공급 쪽으로.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입니다. 이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관련돼 있어요. 또 젊은 인재가 들어와서 올라가야 될 거니까 능력 발전 기회와 경력 개발 계획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신규 임용되는 게 아니라 같은 계급군의 제일 밑으로만 들어가. 군인으로 한다면 병은 이병으로, 그 다음에 부사관은 하사로, 장교는 소위로. 그래서 같은 계급군의 꼭대기까지만 이제 승진할 수 있겠죠. 병은 병장까지, 부사관은 원사까지, 그 다음에 장교는 저기 대장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폐쇄형 임용 방식이고 또 신분이 보장됩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정년까지 근무해요. 그치? 이러니까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있을 거고 폐쇄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하나의 전문 직업이 돼가지고 윤리가 만들어지겠죠. 그치?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기본적으로 나이와 학력을 제한해요. 대학에서 갓 졸업한. 물론 지금은 나이 제한이나 학력 제한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는 나이와 학력을 제한합니다. 그치? 답은 1번은 틀렸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학력과 나이를 제한했어요. 자, 대표관료제 아직 안 배웠지만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을 해요. 이러니까 선출직 공무원 못지않은 대표성이 필요하겠죠. 근데 선거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비율대로 할당했던 겁니다. 할당을. 깔고 있는 가정은 네가 어떤 집단의 대표로 들어왔다. 아마 그 집단의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는 가정이에요. 그치? 2번이 그 얘기다.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할 거라는 가정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역관쥐는 선거에서 이긴 친구들이 공직을 임명하잖아요. 그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역관쥐는 대응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형이 돼봐요. 폐쇄형이라는 거는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 밖에서 못 데리고 들어오고 안에서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이러니까 개방형보다는 승진 기회가 더 많겠죠. 당연하겠지? 이러니까 개방형이 들어온다는 건 직업공무원제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왜? 그럼 젊은 인재가 빨리 들어와서 오래 앉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옛날 빨리 들어와서 오래 앉아 있을수록 승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빨리 들어왔지만 뭐 개방형 들어오면 그런 게 없으니까요, 지금. 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네요. 자, 신분이 보장되고 폐쇄형이야. 열심히 일하지 않겠죠? 이러니까 개방형이 들어와요. 신분 보장이 약화되기 위해서 임기제가 들어옵니다. 임기제는 그 임기 기간 동안만 신분이 보장됩니다. 옛날엔 계약직을 했지만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계약제가 들어온다는 건 신분 보장이 약화되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정년제. 옛날에 승진을 못해도 정년까지 보장했어요. 그러니까 무사한 일에도 뭐 잘리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다면은 일정 계급에서 일정 기간 동안 승진 못하면은 자동 나가야 돼요. 계속 능력 발전해야 되겠죠. 얘가 들어오면은 평생 신분 보장 받는 직업공무원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립이 아니라 역관주의가 들어와요. 중립이 돼버리면은 정치 관료가 얘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져요. 또 중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게 신분 보장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통제 못하다 보니까 정권 말기 된 레임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약화시키고 특히 고위공무원 위주로 역관주의 요소가 왕창 들어와요. 그게 바로 고위공무원단이에요. 이 친구들은 정치적으로 임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에 비해서 신분 보장이 약하고 정치 통제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몇 번 틀렸다?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분보장, 그 다음에 폐쇄형 임용, 일반행정가 이게 다 따라 붙어야 돼요. 원래 중립은 역관주의와 관련돼 있어 실적주의 들어왔을 때 들어왔죠. 근데 직업공무원제는 원래 절대왕에 대한 충성이었기 때문에 중립과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지금의 직업공무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중립을 많이 강조했어요.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분보장을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중립을 써놨네요. 답은 4번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젊은 인재가 들어와야 되고 평생 근무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롭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쇄형 임용이야. 이러니까 신분보장되고 폐쇄형이다 보니까 보수화돼 버려요. 또 같은 계급이라면 계급 내에서 어떤 일이든 다 하는 일반 행정가야. 그래서 하나의 공직이 전문 직업 분야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뭔 아니다. 그 개개인들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일반 행정가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신분이 보장되니까 안정성이 있어요. 또 하나의 전문 직업이 되니 공직이 군인처럼 하나의 전문 직업이 되니까 뭐가 된다? 높은 윤리의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군인들이 군복 입고 술자리에서 행패 부리진 못할 겁니다. 왜? 군인으로서의 직업 윤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제복 입고 공무원의 제복 입고 함부로 어떤 행동은 못할 겁니다. 사복 입으니까 막 행동하는 거지. 자, 갈게요. 어쨌든 하나의 전문 직업이 돼버리면 의사들이 의사 가운 입고 술자리 행패 부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치? 똑같아요. 하나의 직업 윤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피라미드 구조다 보니까 폐쇄형보다 승진은 잘 되겠지만 올라가면 갈수록 승진이 어려워지겠죠. 승진 적체가 심하니까 그래 버리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폐쇄 집단화되고 보수화되고 일반 행정가니까 전문성은 떨어져요.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어쨌든 직업공무원제는 전통적인 관료제 구성 원리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능력제로 자르고 전임직으로 일하고 윗사람이 명령한 것을 따를 거고요. 맞죠? 2번 틀렸죠? 젊은 애 데리고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당장 일이 아니라 장기 발전 가능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과목도 전문 과목이 아니라 교양 과목이에요. 그치? 이걸 잘한 친구가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요. 답은 2번입니다. 신분이 보장되니까 안정성, 계속성, 일관성 유지 맞고요. 기본적으로 승진돼야 되니까 계급제로 운영되고요. 그 계급군의 제일 밑으로만 신규 임용되고 나머지 자리들은 내부 승진으로 채웁니다. 그 다음에 그 계급 내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일반 행정가야. 전문가가 아니고요. 답은 그래서 신분 보장만 들어가면 특징이겠네요. 중립은 조심해야 돼. 원래 직업공무원제는 절대왕에 대한 충성이었기 때문에 중립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역관주의 폐해가 심했던 미국이라든지 정실주의 폐해가 심했던 영국이라든지 우리
3.15 부정선거인가요? 이런 부정선거에 정치 개입했던 우리나라들은 중립을 강조해요. 근데 유럽이라든지 저기 북유럽, 서유럽들은 이런 중립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중립은 꼭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신문보장은 필수적이지만. 됐지? 답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는 저기 실적주의 한 다음에 이제 서로 비교해 봐야 돼요. 실적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단 말입니다. 폐쇄형이라면 직업공무원제가 연결돼요. 근데 개방형이랑 얘기 달라진다니까. 개방형이라면은 신규 임용이 아무 데나 막 들어갈 거니까 젊은 인재가 빨리 들어와서 평생 근무하는 직업공무원제를 확립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계급제를 기반으로 둔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와 연결되지만 직위분류제 개방형에 기반을 둔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와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